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한 학기 공부를 하는데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하고 그 생기부 정리, 뭐 이렇게까지 네 가지 요소를 합쳐서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있는 중간은 한 40%, 기말은 한 40%, 수행평가는 뭐 20% 정도 이렇게 잡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 정리도 플러스 알파로 해야 되는데요.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멘탈이 터진 아이들, 아니면 시험 너무 못 봐가지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중간고사는 실질적으로 방학부터 합니다. 방학, 겨울방학부터 하고, 겨울방학에 기초를 공부를 하는데, 기초 공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3등급 이하는. 그래서 내신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을 준비를 하죠. 중간고사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걸 하죠. 공부를 하고. 하지만 이제 결과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하는 방법이 문제일 가능성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간고사를 이렇게 내신을 일찍 시작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기초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선행을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업을 나가야 될지 이렇게 확정 짓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주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데 일반적인 공부만 되지, 시험 공부를 하는 구체적인 선생님의 수업 내용에 따라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새 학기에 새로운 분위기를 적응하면서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어렵게 적응을 합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방학 동안에 기본서 중심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 출판사의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업을 나가면서 좀 상위권 아이들은 복습을 하면서 문제집을 많이 풀죠. 그래서 문제집을 푸는 상황에서 중등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총정리를 푸는데 고등은 총정리가 없으니까 이 문제집, 복습 문제집을 얼마나 많이 푸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여기서 올라가죠.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을 이때 계약하고 하게 되면 이 복습하고 문제집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는 고득점을 맞지 못하죠. 실력은 조금 향상돼도. 자, 그래서 이 중간의 팁은 실제적으로 이 방학 동안에 어떻게 계획을 짜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내신이 부족한 아이들한테 이걸까지 전부 다 내신 기간으로 삼아서 어느 정도 여기서 내신을, 기초 공부를 빠르게 정리를 하고 여기서 문제풀이까지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중간 문제풀이의 반복이 횟수를 몇 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차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어떤 스케줄로 아이의 상황에 맞게 개인적인 프로그램을 돌렸느냐라는 거 하고, 이 아이들의 개인적인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내신 향상을 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느냐, 내신 향상에 기여를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도 봐야죠. 실력을 어떻게 늘렸느냐, 그래서 수준을 어떻게 달라지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수준의 차이가, 그죠? 수준의 차이. 이게 이제 수준을 잡고 범위를 잡는데 요거의 차이가 내신의 점수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실제적으로 아이의 기본 능력이나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메꿀 수 있었느냐를 가지고 분별력을 발생시키고 이 성과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중간고사가 끝나면 기말까지는 딱 4주 남습니다. 4주가 남는데, 첫 주에는 보통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을 다 해야 되는데요. 이 범위가 실제적으로 중간고사까지 나간 다음 범위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포함해서 범위인데, 이 다음 범위들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확정짓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서는 반드시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을
자, 이렇게 이 범위가 중간고사 다음으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빠르게 정착이 될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더구나 이 범위가 선생님 프린트의 종류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출제하는 스타일이나 범위, 난이도를 알기 때문에 이 범위 확정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말고 기말고사의 특징은 이렇게 범위를 확정짓기가 쉽다. 그러니까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이 기말고사를 중간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 정도 배우겠다 생각하면 여기까지 해왔잖아요. 나머지 기간을 빠르게 일주에 다 해야 됩니다.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그래야 2주차에 들어가가지고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말고 이렇게 문제풀이를 어느 정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풀이. 그러면 3주차 정도가 되면 진도가 다 나가지거든요. 거의 다. 그러면 이걸 학교 선생님 프린트나 요약 정리해서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4주차가 돼서 약점인 과목에 이렇게 무한 문제풀이. 요거는 자습서의 문제풀이. 평가 문제집의 문제풀이라면 여기서는 학교 기출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기말고사를 마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딱 4주 남았거든요. 4, 7에 27, 4, 7에 28, 28일. 4주. 28일 정도 남았거든요. 자, 그럼 교재는 뭐냐? 이제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어요. 이 교재에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중간고사에 이 과목을 굉장히 걱정을 했더니 이 과목은 선생님 프린트만 보면 된다. 이렇게 프린트만 보면 된다. 이 과목은 이 선생님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외에 문제풀이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요 과목은 이렇게 요점 정리를 암기해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재를 이 범위를 확정시키면서 이 점수 밸런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 점수가 낮으면 그 낮은 점수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시간 분배를 기말에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범위를 더 많이 해야 되는지 더 여러 번 해야 되는지 이 점수 균형에 따라서 이 교재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재의 범위, 같은 말이지만 점수 범위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기말을 보게 되는데 이 기말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의 스타일이에요. 문제 스타일. 그러면 이런 문제 스타일이 어디 나오냐? 이런 문제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냈다면 이 중간고사에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서 선생님이 출제를 하느냐? 선생님이 스타일은 뭐냐? 라는 걸 명확하게 파악을 하면 기말을 그거에 맞추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 보고 다 중간고사 시험지 구겨버리고 그러면 이걸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학원에 의존하면서 이 시험지 갖다 주고 학원 선생님이 분석해가지고 그거에 맞추어서 또 시험 대비를 하는데 방향성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기말고사가 이제 4주 남아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5월 달에 가면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 5월달 어린이날부터 시작을 해갖고 체육대회부터 해가지고 소풍부터 시작해갖고 행사가 많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 힘든 게 수행평가를 기말고사 전에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행평가를 하려면 시간의 조절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수행평가를 내는데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다는 거다. 거기다가 이제 세 번째가 중간고사에서 멘탈이 깨져버리면 이걸 회복하는데 이게 2주 뭐 이렇게 걸리고 그러면 이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걸 맞춰서 더 회복하고 더 발전하자라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뿐만 아니라 현상 유지가 안 되니까 이게 점수가 이제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죄송합니다. 중간고사도 따로 표가 나오고 기말고사도 따로 표가 나오지만 성적표에 출력되는 것은 중간, 기말, 수행까지 합쳐서 그래서 출력이 나오거든요. 하나로 한 학기씩. 그런데 문제는 수행평가가 기말고사 기간 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퍼펙트하게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요게 10점이라면 9점, 8점, 9점, 8점, 7점 이렇게 만약에 준다면 수행평가를 2개를 내고 그러면 9점, 8점, 7점 하면 10점 주고 9점, 8점, 7점인데 여기서 1, 2점 차이가 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한 문제만 맞으면 이걸 7점을 맞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이 중간과 기말을 합친 점수야 이 수행평가 깎일 점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 수행평가에 결국은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수행평가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 교재의 공부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또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사도 있고 봉사도 있고 이게 이걸 채워야 되잖아요. 생기부를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동아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생기부를 채우려면 선생님에게 뭔가 자기가 공부하고 교과 과정에서 공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제출하거나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이나 선생님에게 어떤 것들을 제출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균형을 못 잡아서. 그러니까 생기부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기에서 수행평가와 생기부 관리는 시간 관리가 핵심이라는 거죠. 시간 관리. 그러면 시간 관리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중간고사를 본 이후에 기말까지의 시간, 4주를 주 단위로 계획을 짜서, 매주 계획을 짜서 이 주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이것 수행평가하고 생기부를 처리를 하면서 나머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짜야 되는데 이게 중간고사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학습에서 중요한 거는 학습 누적 기록부라고. 그래서 동아셈 학습 누적 기록부, 학습 누적 기록부 60 이렇게 치고 꼭 보시라고. 이 학습 누적 기록부를 기록하고 분석한 아이들은 본인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요거를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시간 밸런스가 깨져서 기말고사를 중간고사만큼 유지하는데 힘들어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시간을 플러스 알파의 시간을 빼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부 정리하고 대회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중간고사, 방학도안부터 생각한 기초 공부가 점차 기말까지 영향을 받고 수행과 생기부를 균형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신도 모자라고 수행평가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고 제대로 해나가고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해가면서 요 수행평가를 추가로 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생기부 기록하기도 참 좋거든요. 수행도. 이제 이렇게 플러스 알파에 대한 생기부를 관리하는 요령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복잡하실 테니까 정리해서 핵심으로 꼭 집어야 될 팁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중간고사는 이렇게 내신을 방학 동안에 어떻게 더 정리하면서 여기 기본 공부를 하지만 내신을 어떻게 정리하면서 최대한 이렇게 상위권 문제, 점수가 올라갈 문제를 학기 중에 풀 수 있게 만드느냐라는 그러니까 요 기본과 내신의 비율을 맞춰서 실력의 수준을 달라지게 하느냐가 하이라이트고요. 기말은 이게 딱 4주 남았으니까 4주 동안 이게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범위를 확정해서 요거를 시험 점수, 중간, 기말, 그러니까 중간 플러스 기말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시험 점수를 명확하게, 목표별 시간 투입, 그러니까 시간의 분배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야 시간 분배 문제에서 수행평가나 나머지 기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수행평가를 하면서 요 하나
기말고사에 한 문제를 더 맞았을 때 이 수행평가가 깎이는 점수와 비교했을 때 이 수행평가를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가를 냉정하게 계산을 해 주어야 하고, 특히 내신과 관련하여서, 내신 등급과 관련해서 이 봉사나 동아리하고 대회를 최소 시간에 내신을 최대로 맞을 수 있는 최소 시간에 수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생기부까지 신경을 쓴다면 이런 시간 관리나 시간 분배가 되었을 때 짬을 내서 남들이 안 한 플러스 알파, 남들이 안 한 선생님께 질문, 남들이 안 한 수행평가를 추가 정리해서 선생님께 제출, 남들이 안 한 선생님께 질문, 남들이 안 한 어떤 독후감을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 뭐 이렇게 선생님에게 이게 제출되었을 때만이 근거를 가지고 생기부를 써주니까 생기부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1학기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1학기 전반적인 흐름인데, 지금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죠? 기말고사를 나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중간이 끝나자마자 4주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장 이 공부할 범위를 확정한 다음에 분배할 시간, 목표 점수, 중간과 기말을 합쳐서 어떤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를 정리해야 되고, 이런 범위를 하는데 목표 점수를 정해서 시간 분배를 해줘야 합니다. 시간 분배를 해주고, 이 시간도 빡빡하게 짜면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5월에는 행사나 동사나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기말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제 기말은, 중간은 장기간 대비의 문제지만 기말은 집중력 싸움입니다. 단순하지만 집중력 싸움이고, 이 집중력이 왜 필요하냐? 시간이 모자란다. 시간 분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준선동 동아쌤입니다.